한국은 변변한 기차도 없는 후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로 파견을 가는 건 시간을 버리는 짓이라고요. 여기 한국만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철도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지못해 가게 된 한국에서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서울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아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철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 직업은 제가 평생을 바라 마지 않던 직업이었기에 저는 철도 승무원 면접에서 합격하자마자 정말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차를 개발한 국가고, 따라서 영국인으로서 기차 승무원으로 일한다는 건 뭔가 영국 전통을 잇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만족감과 자부심은 첫 출근부터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제 선임은 제게 교육을 시켜주면서 저희 철도 회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책에 대해 말해줬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오직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에게만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보람리한 정책이란 말인가? 저는 그렇게나 고대하던 회사에서 이러한 근본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선임은 이러한 제 실망이 가득한 표정을 인지했는지 이내 왜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더군요. 아일라, 잘 들어봐. 한국인들은 정말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몇 년 전 이곳 기차역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던 거 아니? 그때 이곳 기차역도 완전히 잠기게 되었지만 영국인 직원들의 나태함과 미숙한 대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늦게 대피를 해야 했어. 그런데 한 영국 아이가 말썽이었지. 그는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가 급하게 불어난 홍수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거든. 당연히 모두가 아이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어. 기차역은 저지대에 있었기에 근처 범람 지역에 물까지 급격하게 흘러들어오며 그야말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였거든.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꼼짝없이 물에 잠기겠구나 싶던 그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나서기 시작했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옷이 젖든 말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아이를 위해 나섰고, 결국 영국인들이 넋놓고 구경만 할 때 한국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영웅 같은 일을 해낸 거야. 어떻게 한국인들은 남이 나라에서도 용감한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지 결국 모두가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행동에 박수를 보냈고, 우리 회사는 한국인들의 영웅과도 같은 행동을 기리고자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좌석을 무료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벤트를 열므로써 한국에 대한 존경을 표한 거야. 그런데 그저 몇 달간만 운영할 거라던 이벤트는 결국 지금까지 지속되게 되었어.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대우를 해주면 해줄수록 기차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승객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큰 이익이 되었거든. 어떻게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한국인 승객들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냐고? 간단해. 우리 기차는 전 세계인들이 탑승하고 있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그 중에서도 단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 수준과 교양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야. 한국인 승객들이 사용하고 간 자리는 매우 깨끗해서 따로 좌석 청소를 할 필요조차 없었을 뿐더러 한국인 단체 손님이라도 탄 날에는 해당 구간의 승무원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정도로 아무런 민원사항도 발생하지 않았거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떠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데 직원이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한국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또 어떻고? 한국인들의 자신의 좌석을 청소하고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고 정숙하는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은 한국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도 한국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결국 객실 내 한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대우를 해주고도 순이익이 증가하는 미친 결과를 냈던 거지.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듯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물론 한국인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가 구출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미담에 대해서는 분명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의심했던 대로 제가 실전 업무에 투입되자마자 보게 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최악 그 자체더라고요. 일단
한국인들은 남의 쓰레기까지 전부 치우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더니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기차 복도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별도의 쓰레기까지 객실 내부에 버려댔는데요. 또한 몇몇은 객실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아이의 기저귀까지 갈아댔고 아이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기저귀를 그대로 열차 복도에 내팽개치는 등 정말 같은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일삼았어요. 제가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었죠. 이들은 주의를 받으면 화장실에 몰래 쓰레기를 버려댔기 때문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라도 온 날에는 변기가 온통 쓰레기와 배설물로 초토화돼서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조차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최악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다른 승객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기내식을 절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은 VIP 대접을 받아야 하는 한국인이니 서비스로 기내식을 몇 개 더 달라고 떼를 쓰곤 했거든요. 저는 이런 최악의 시민의식 수준을 가진 한국인들을 어째서 대우해주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학을 떼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승무원 일을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 측은 충격적인 지침을 하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부터 한국 여권을 내밀며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겐 여권 전문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국적을 제대로 확인을 하라는 공지였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한국인을 사칭한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하라는 꽤나 의아한 문구를 덧붙였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중국인들이 대체 왜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까지 좌석 업그레이드를 바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냥 한국인에 대한 특혜를 취소하면 될 것을 이런 복잡한 검사 과정까지 거치면서 지속하려고 하다니 저는 회사가 쓸데없는 공지를 내렸다는 생각에 불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불만족은 여권 검사를 실시하자마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전문 장비를 도입하자마자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동안 한국인 행세를 하며 특혜를 가로챘던 것이 밝혀졌거든요. 심지어 자세히 살펴보니 중국인들은 번역기를 그대로 돌린 수준의 문법 오류로 가득한 허접한 여권을 들이밀기도 했고 여권은 싸구려 종이나 시트에 인쇄되어 있는 등 공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름에도 성의라는 게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양심도 없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중국 여권은 한국 여권의 효력도 갖는다면서 주머니 속에 꽁꽁 감춰둔 중국 여권을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처음부터 중국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허접하게 인쇄된 위조 한국 여권을 보여줬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뻔뻔한 행보에 질려버렸고 그렇게 이들을 전부 공문서 위조죄로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듯 중국인들을 싹 쓸어버리니 객실에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만 남은 객실에는 정말로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고 심지어 한국인 단체 승객들은 커다란 봉투 하나를 챙겨오며 자신들이 발생시킨 쓰레기와 객실 내의 다른 손님들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주기까지 했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노약자 승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짐칸에 싣고 내려준다거나 하며 놀라운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기차에 다수 탑승한 날에는 정말로 승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예 없었고 저는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는구나 싶어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과 배려심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아직까지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놀라운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차회사 측의 전산상의 오류로 좌석을 이중으로 판매해버렸고 결국 임신한 영국 여성은 좌석을 구매하고도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부끄럽지만 영국의 전산 시스템은 아직도 구축된 지 십수년은 지난 매우 구시대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꽤나 흔하게 발생합니다. 임신한 영국 여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그저 체념한 채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치였죠. 여기서 항의를 한다고 해도 불친절과 나태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영국 직원들이었기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녀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기차표를 예매했고 심지어 좌석에도 그녀보다 훨씬 더 먼저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여성에게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기차에서 이러한 이중 발권은 꽤나 흔하고 보통 먼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앉아서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리고 섣불리 자리를 양보했다간 몇 시간이나 서서 이동하는 피곤한 여정을 이어가야 하므로 영국인들은 아무리 상대가 임산부나 노약자더라도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편하게 이동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요. 그러나 이 한국인 남성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 아니냐며 이걸 왜 고마워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에 지켜보던 승객들 모두는 자신들의 그간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반성함과 동시에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한국인 남성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수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제 호감도 잠시 저는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한국 철도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올 직원들을 모집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차 시스템과 인프라를 배워오라는 충격적인 공지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놓는 믿기지가 않은 공지였어요. 아니, 영국은 분명 세계 최초로 기차를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오라고 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아무리 상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죠. 바로 제가 직접 한국행을 자원해서 오히려 한국의 영국의 우수함을 직접 보여주고 오는 거였습니다. 영국은 분명 근본 있는 철도 강국이었고 비교적 철도 역사가 짧은 한국은 좀처럼 영국의 우수한 모습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기차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기차 인프라가 훌륭해봤자지 역사가 짧은데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 라고 읊조림과 동시에 제 옆에 있던 키오스크가 영어를 구사하며 기차에 탑승하려고 하시는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분명 제 영어로 된 혼잣말을 인식한 뒤 정확한 영어 답변을 건넨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 기계에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기계에 대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며 공포에 질린 소리를 질러버렸는데요. 그런데 기계는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차표 발권을 도와주는 키오스크입니다. 당신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발권을 원한다면 발권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동 통역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었고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곧바로 번역하여 해당 외국인의 언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 볼 수 있다니 이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키오스크는 외국인을 위한 여행지 추천 기능까지 자랑하고 있었고 제가 기본적인 취향을 입력하니 키오스크 내 AI 시스템은 전통과 고즈넉한 느낌을 사랑하는 제게 전주와 경주라는 여행지를 추천해주기까지 했기에 저는 그저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함에도 한국의 최첨단 키오스크를 이용해 기차표 발권 직전까지 체험할 수 있었고 저는 어쩌면 영국이 기차 역사의 최초일지는 몰라도 최고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차표 발권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기계가 모든 것을 전부 처리해주니 실수가 발생할 리도 없지만 영국은 기본적인 산수조차 제대로 안 되는 직원들이 느릿느릿 일을 처리해서 기차역에는 끝도 없이 줄이 늘어서 있을 뿐더러 기차표 이중 판매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양국의 십수년은 벌어진 격차의 현타를 느끼며 본격적인 실습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던 한국은 기차 내부의 기술력 또한 정말 감탄만 나올 정도로 훌륭했어요. 일단 객실 내 IoT 센서와 AI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인원과 밀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차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모바일 표를 일일이 검사할 필요조차 없이 예약된 좌석과 카메라가 자동으로 파악한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만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면 되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신속한 일처리를 할 수 있었죠. 이건 영국 기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최근 영국 내의 중국인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저희 기차를 이용하는 중국인 승객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인들은 기차에 공짜로 탑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이러한 민폐는 결국 승객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기차 좌석 밑이나 화장실에 숨는 것은 기본이고 기차 천장에 기어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기에 승무원들은 매 정차마다 눈에 불을 켜고 기차에 무임승차한 중국인들을 잡아내야 하죠. 정말로 기차 승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제가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중국인들과 숨바꼭질을 하러 온 건지 분간이 안 가서 제 직업에 대한 현타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러한 숨바꼭질 때문에 기차는 정차를 할 때마다 1시간 이상씩은 지연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장비로 이러한 부정승차를 한 번에 검사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감히 부정승차를 할 엄두조차 못 냈고 기차는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정시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기차에서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점은 바로 한국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최고의 손님들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승무원들과 눈을 마주치면 꼭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를 절대로 객실 내부에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없었기에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간 객실은 처음 상태 그대로의 깔끔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기차 객실에는 최첨단 공기청정기와 최적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AI 기반 중앙 제어 장치가 존재했기에 한국의 기차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마치 고급 호텔 객실과도 같은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죠. 영국 기차의 객실 내부는 중국인들이 발생시킨 쓰레기에 더해 청소도 통 안 하기에 객실 좌석에는 진드기가 득실되고 한 번은 쥐떼가 기차 내부를 뛰어다녀 큰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객실 환경은 뛰어난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승객들의 수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승객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쾌적한 객실 환경을 유지하도록 협조하는 한국의 놀라운 교양 수준의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의 놀랍도록 우수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던 와중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웬 중국인 무리가 자신들이 직접 담가온 정체불명의 술을 객실 내부에서 마시려고 하다가 그만 술병을 염과 동시에 발효된 술이 그대로 터져버렸거든요. 결국 술은 객실 여기저기에 완전히 튀어버렸고 중국인들의 이러한 민폐짓 때문에 옷이 악취나는 술로 완전히 젖어버린 승객들이 속출해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근무하던 한국인 민정이 나서더니 이내 능숙한 솜씨로 난데없이 술을 뒤집어쓰게 된 승객들을 어디론가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기차 내부에는 세탁기가 존재했고 이곳에는 임시로 갈아입을 여분의 옷까지 존재했거든요. 심지어 세탁기는 건조 기능까지 딸려있는 최첨단 세탁기로 한국 기차에는 직원들과 승객들 모두가 원활한 기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시설을 구비해 두었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중국인들의 민폐로 인한 피해는 나름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고 저는 한국의 어떠한 돌발 상황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에 감탄을 연발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습은 종료되었고 저는 영국의 기술 수준을 뽐내러 온 한국에서 그저 부끄러움과 민망한 감정만 느낀 채 쓸쓸히 숙직실로 향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숙직실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도대체 직원 숙직실인지 아니면 호텔방인지 숙직실 내부는 놀라운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숙직실은 보안을 위한 생체인식 입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실시간 감시 카메라까지 작동하며 무단 침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숙직실은 직원이 원하는 대로 온도, 습도 및 공기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기에 직원들은 개인화된 환경에서 편히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일교차가 매우 큰 국가로 해가 지면 꽤나 쌀쌀한 날씨를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온돌은 바닥난방이라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천재적인 보온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온돌 바닥에 눕자마자 마치 온몸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면서 하마터면 그대로 기절하여 잠에 들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영국의 숙직실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들이었기에 저는 한국은 직원들의 복지까지도 신경 써주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영국 숙직실은 제대로 된 보안 장치도 없어서 기차역에 상주하는 노숙자들이 직원 숙직실에 몰래 들어와 자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건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에 영국 직원들은 아무도 숙직실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숙직실 시설도 형편없죠. 숙직실은 그저 기차역 한복판에 컨테이너가 떡하니 놓여 있을 뿐이고 난방이나 기본적인 암막 커튼 따위는 기대할 수조차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 영국 숙직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저히 관리가 되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숙직실 내부에는 쥐나 진드기가 들끓고 있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쉴 수가 없는 환경이므로 밤샘 근무를 한 기차 승무원들은 그저 기차역 내부의 벤치에서 지친 몸을 달래거나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찾아서 쭈그려서 선잠을 자는 등 정말 노숙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철도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나름 최고 대우를 받는다는 철도 기관사조차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쭈그려서 쪽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 영국은 무늬만 선진국일 뿐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국가임을 곧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숙직실은 조절식 조명과 수면 유도 백색 소음기 등 고급 기능을 갖춘 방음 낮잠실까지 갖추고 있었고 이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잦은 기차 승무원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시설이었기에 저는 이렇듯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물론 서울역의 환경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을 테죠. 영국의 웬만한 기차역들은 상당한 우범지대기에 노숙자들과 소매치기들이 호시탐탐 범죄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노숙자들은 잃을 게 없어서 겁날 것도 없다는 듯 각종 묻지마 범죄로 영국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고 이는 영국의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리가 없고 영국의 기차역은 죄다 후줄근하고 낡아빠진 시설물들만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서울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역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는 각종 맛집들과 예쁜 카페들이 즐비해 있었고 그 어떠한 범죄의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서울역에서는 노숙자들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끔 보이는 노숙자들도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며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다른 일반적인 한국인들처럼 그 어떠한 범죄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약자를 끝까지 챙기는 배려심 깊은 국가로 노숙자가 머무는 곳에 온열 좌석을 설치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며 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듯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니 한국은 영국과는 달리 삶의 희망을 잃은 노숙자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비율이 현저히 적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배려의 선순환이 아닌가 싶어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노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었고 또 노숙자들은 그러한 배려를 받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과대평가되고 있는 한국에서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개망신만 당한 채로 영국으로 다시 복귀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영국은 반드시 이러한 한국과의 교류를 늘려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 기차에서 경험했던 각종 최첨단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제발 눈을 감았다 뜨면 제가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기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기를 바라는 헛된 망상까지 하며 한국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